11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그 강의 1회 그 1강의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 9개의 블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개의 블록 중에 고객 세그먼트, 고객 어떤 그 세분화된 고객, 우리의 어떤 진정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대상 고객에 대해서 또 그 고객 우리의 고객 중에는 또 어떤 계층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방향 성격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 고객 세분화, 고객 세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설정된 그 고객에게 어떤 우리가 가치를 제안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 제안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고객에게 또 어떤 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또 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유통 채널에 대해서 했고요. 또 이런 확보한 고객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더 확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고객 관계, 그 다음에 5번째 그 수익원까지 이런 어떤 관계에서 어떤 그 형태의 우리가 수익원을 확보하고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6번째 그 이제 핵심 자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는 그게 폭스를 맞춰서 5개의 어떤 블록이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급의 어떤 쪽에 사이드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는 그 블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6번째 블록 핵심 자원입니다. 지금 앞에 5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객 세그먼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 하는 가치 제안, 다음 유통 채널, 다음에 고객 관계, 그 다음에 그 수익원까지 이 5가지를 실현하려면 자산으로서 핵심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에 현재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이 뭐냐? 사람이냐? 어떤 그 장비, 물적인 어떤 부분이냐? 아니면 지적 재산권 같은 어떤 기술, 뭐 특허, 뭐 이런 쪽이냐? 아니면 기술 자원, 특허 쪽이것도 기술 자원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하고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핵심 자원에서 스타벅스는 대형 매장, 또 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물류 매장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자원인 것입니다. 그 핵심 자원 그 작성 시 차관 사항은 우리의 어떤 가치 제안이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의 그 유통 채널은 또 어떠한가, 유통 채널도 하나의 어떤 우리 그 핵심 자원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렇게 그걸 간주해서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어떤 핵심 어떤 요소로 유통 채널로 이렇게 핵심 자원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고객 관계는 어떠한가, 수익원은 어떠한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이 어떠한 것이고 이 핵심 자원을 어느 쪽에 또 핵심 자원을 가져야 될 것인지, 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핵심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제한에 그 필요한 어떤 그 핵심 자원 또 연결되는 거죠. 또 유통 채널 이 핵심 자원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핵심 어떤 그 유통 채널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핵심 자원을 어떤 핵심 자원을 갖고 있느냐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핵심 자원을 통해서 고객 관계는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핵심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수익원은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착안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핵심 자원에 이어서 다음 7번째 핵심 활동입니다. 앞에 그 5가지를 실현하려면 핵심 자원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직은 또 여러 유형의 핵심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고객을 잘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가치를 제한하고 또 다가가는 어떤 유통 채널을 갖다가 확보하고 어떠한 유통 채널을 갖추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어떤 수익원을 내고 또 고객 관계를 어떻게 잘 이렇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조직이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핵심 활동. 내가 과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중심 어떤 핵심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된 활동, 즉 생산도 있죠. 핵심 활동에는 생산 또 판매, 생산 쪽에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어떤 활동, 핵심 활동이죠. 또 경쟁 관계 있는 업체에 비해서 위에 있는 어떤 판매 쪽의 어떤 활동, 지원 어떤 활동 이런 쪽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또 이런 핵심 활동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춰야 될 핵심 활동은 과연 뭔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활동은 어떤 건지 향후 반드시 갖춰야 될 핵심 활동은 또 어떠한 건지 또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미흡한 갖춰야 될 어떤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소 미흡한 어떤 핵심 활동 분야 쪽은 어떠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 설계 이런 것이 아마 핵심 활동일 것입니다. 또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영업과 마케팅, 또 컨설팅, 강의, 대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더 핵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할 때 우리의 가치 제한이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의 유통 채널은 또 어떠한가. 핵심 활동 중에 자원 중에 유통 채널 어떤 유통 채널을 갖추느냐는 것이 내가 어떠한 핵심 자원을 갖고 있느냐하고도 연결되고 내가 또 어떠한 핵심 활동 쪽에 어떤 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지 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 고객에게 다가가는 경로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핵심 활동도 유통 채널하고 결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객 관계는 또 어떠한가? 나의 핵심 활동과 고객 관계, 또 수익원은 핵심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잘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에 대해서 했죠. 다음에 8번째 핵심 파트너입니다. 자원이 있고 또 활동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의 결정적인 어떤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의 동반자, 사업상 어떤 파트너
이게 핵심 파트너입니다. 나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활동들은 그 외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수행을 합니다. 통상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일부 자원 역시 조직 외부에서 얻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다기능에 많은 어떤 그 경쟁력 있는 어떤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다 갖추는 과정에서 그 외부의 어떤 그 지원 또 외부의 어떤 그 좋은 그런 물적 인적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 나의 핵심 파트너는 뭔지, 우리의 그 제품 서비스와 그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뭐 택배 회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유통, 판매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로는 원자재 제조, 생산, 배송, 유통, 판매 등 또 마케팅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는 소셜미디어, 세일즈, 프로모션 등이고 업무 지원 관련해서는 고객 관리, 인사 관리, 서브, 네트워크 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생산, 유통, 판매 쪽에서 핵심 파트너라고 보면 그거는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생산하고 배송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런 쪽이 그 핵심 파트너가 되고 마케팅 관련해서는 소셜미디어, 세일즈, 프로모션 등 이런 쪽이 또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고 업무 지원 관련해서는 고객 관리, 인사 관리, 서브 네트워크 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 파트너 작성 시 처관사항은 누가 우리의 그 핵심 파트너인가? 현 어떤 상황에서 또 앞으로 미래에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부분을 정해줄 수 있는 우리의 그 핵심 파트너는 누구인가? 우리의 그 핵심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다 그 핵심 파트너 작성 시 반드시 이렇게 착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우리는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얻는가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파트너들이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핵심 파트너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았는지 또 핵심 파트너가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또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어떤 우리의 어떤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해줄 쪽은 또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 9번째 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요소를 수행하려면 그 비용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면 사업에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구조는 소요되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반영한 전체 비용 등을 산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일 수도 있고요, 재료비일 수도 있고, 수수료, 홍보비, 유통비 등이 있습니다. 통상 비용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보통 제품 제조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 원가에는 보면 그 제품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이 아마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임대 비용, 그다음에 금융 비용, 그다음에 수수료, 홍보, 유통비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 비용 구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비용 구조 작성 시 차관 사항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된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비용 부분에서 이 비용 부분이 어떤 비용이 우리의 어떤 모델,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어떤 구조에서 가장 그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부분인가? 또 이런 어떤 핵심 자원 이런 부분이 실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이 그 비용이 많이 이렇게 드는가, 비싼가? 또 어떤 핵심 활동을 내가 할 경우에 그것서 소요되는 어떤 그 비용, 이 비용이 비싼지 또 저렴한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비용 구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다 중요하죠, 9가지 중에. 근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고객입니다. 물론 이게 각 그 사업 어떤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야별로 또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종류별로 또 그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여건 때문에 어떤 쪽은 파트너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핵심 어떤 그 자원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 어떤 사업 성격의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또 핵심 자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럼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렇게 그 고객도 설정되고 하면 모든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상 기본적으로 보면 9가지 어떤 그 영역 중에 그 블록 중에는 통상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먼저 출발 이게 그 가장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은 고객입니다. 고객 세그먼트. 어떤 고객인지. 실제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을 전 국민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해서 이 물건이 그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그 사용하고 그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특정된 어떤 소비자 어떤 계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문구류 쪽을 만든다면 아무래도 그 문구류를 쓰는 학생이라든가 사무원이라든가 학교 쪽의 어떤 뭐 관계자 뭐 이런 쪽 그런 쪽에서 또 관심 어떤 그 부분이 고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떤 그 공부 무슨 그 예를 들면 건설 장비를 만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 구입할 수 있는 나의 고객은 건설업체 또 그 관계 건설 관계 종사자 또 그런 쪽에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쪽 부분에 어떤 게 한정이 돼서 아마 그 고객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내가 이렇게 그 시장에 내놓고 내가 이 부분의 어떤 가치를 내가 나의 어떤 그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어떤 그 제품 그런 서비스의 어떤 그 내용 이런 걸 가지고 누구에게 그게 고객이죠. 그래서 어떤 고객 그 고객도 보면 그 고객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많이 쓸 고객 그다음에 또 딴 조금 변형된 어떤 형태의 이 부분을 또 쓸 어떤 고객이 아마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어떤 걸 요구하는 고객 또 좀 일반적인 어떤 그 보급형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선호하는 고객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요. 똑같은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해도 분야라고 해도 그 분야에서 그 또 필요로 하는 그 쪽은 그 고객은 또 그 성향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분류, 고객 세분화, 고객 세그먼트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 고객에게
어떤 내가 다가가는 어떤 다가가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그쪽에 다가갈 수 있는 그 가치의 어떤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제한, 가치 제한,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할 건지 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이런 유형의 저런 유형의 또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할 건지 하는 그 가치 제한.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에 이어서 그 분류된 어떤 그 고객의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가서 만족시킬 것인지 하는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가가는 방법, 그 유통 채널이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다가갈 거냐, 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또 이렇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또 이렇게 또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고객 관계.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수익원까지 잘 설정하는 그 5가지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 이쪽에는 이제 내가 어떠한 그 자산과 어떤 활동과 내가 어떤 그 비용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이 뭐냐,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핵심 활동이 또 뭐냐, 또 그 과정에서 나의 그 파트너, 공급해주는 그 나의 어떤 나를 같이 이렇게 스포트에 내가 제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제일 또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가 그 나의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파트너를 누굴 나의 파트너로 할 것인가. 좋은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굉장한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또 나도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고 또 경쟁업체에 비해서 좀 더 그렇게 좀 미흡한 어떤 파트너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여건과 활동이 굉장히 좋은 면이 많아도 그 파트너가 미흡할 경우에 생기는 그 마이너스 누수 부분, 이 부분은 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아니겠습니까? 해서 나의 핵심 파트너가 어떻게 누군지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그 부분, 그 비용은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과연 이 비용을 비용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또 이렇게 감쇄시키고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비용 구조.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다음에 비용까지 해서 또 4가지. 그래서 총 9개의 블록이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한 표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정리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어떤 이런 가정에 이걸 많은 어떤 장수의 어떤 이런 정리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고 또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이 한 장에 9개의 블록이죠. 9개의 어떤 구역을 이렇게 정리된 어떤 캔버스를 가지고 보면 한 장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의 지금 고객은 어떤 쪽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고객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이다. 이 관계는 이 유통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거기서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수익을 낼 것이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나의
핵심 자원은 뭐고, 핵심 그 활동은 뭐고, 또 나의 그 핵심 파트너는 누구이며, 또 여기서 투입되는 비용은 어떤 게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떤 향후 관리해야 될 어떤 또 부분, 또 이 부분 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비용 구조 만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장에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사업을 정리하기도 좋고요. 혹시 보통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잘 해서 제시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런 한 장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이 기업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경쟁력을 있고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고객은 이렇고 여기에서 이런 수익과 비용 어떤 걸 명확하게 이렇게 갖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투자 유치하고 자기 기업 설명할 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활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요 9가지에서 정리된 게 또 내일 또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완성도를 높여서 또 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또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완성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주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